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중국의 부동산 우려까지 확대되면서 오늘장에서는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1,330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지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이러한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는데요.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오늘은 또 초전도체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자릿수 등락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원, 국일신동, 그리고 LS전선 아시아까지 두 자릿수 오름세 강하게 보여줬고요. 또 원익 P&E도 16.8%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공략 종목이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요. 초전도체, 이제는 비만 치료 관련주를 넘어서서 또 여행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등 이 다양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중국이 6년 만에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전략도 짚어보시고요. 휴장 이후에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가야 할지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흔들리지 않는 시장 대응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더 잘생긴 사진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진이 훨씬 더 잘생긴 사진으로 바뀌셨네요. 네, 바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찍어서 네. 우리 바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이 말씀 드리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막둥이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막둥이 전문가님 정말 귀여운 이름이지만 수익률만큼은 참 귀엽지 않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 네. 근데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 때문에 속상하신 또 형님 누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또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초전도체는 항상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투자하기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입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거래 정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를 또 방어하기도 그다음에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초전도체는 지금 꿈을 먹고 상승하고 있는 테마잖아요. 꿈으로 인해서 수급이 붙고 꿈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면서 자그마한 사소한 뉴스 하나의 주가가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개별주에서 조금 단단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전도 테마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상승한다 하더라도 끝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테마가 또다시 초전도 현상과 마찬가지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 상승이 나올 때까지 다른 테마들 안 들어가고 기다리실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언제든 한결같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안에서 찾으셔서 그 방법으로 매매를 매일같이 꾸준히 하시면서 생기는 수익을 바라보셔야지 한 번에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에 허황된 꿈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초전도체가 주가가 하락할 때처럼 큰 폭의 하락을, 상승할 때는 오히려 작은 수익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 지속화 기술 보유 바이오 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외에 뭐가 중요하냐? 전립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8월 9일 날 방송에서 타임특가 추천 종목이라고 가지고 나왔었고, 토르 종목이 포착이 되면 호재가 터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차트를 봤을 때 어디였습니까? 8월 9일 날 종가가 33,550원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어디입니까? 황금색 빛기둥이 깡! 토르 기법이 뜨는 그 날이 바로 33,55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의 상승폭이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기법이 포착된 그 다음 날에 주가가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아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캔들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야 하는데,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오늘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된 음봉일 가능성이 높다. 왜? 오늘은 양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죠. 양대 지수가 둘 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었죠. 실적 발표로 인한 개별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행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여행사, 항공사, 또 뭐 있습니까? 화장품 등등. 맞죠? 그러면 이걸 바로 테마로 엮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고, 또 초전도체는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 뭡니까? 초전도체가 상승할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자는 겁니다. 초전도체가 상승할 때마다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가죠. 초전도체 올라가면 에코프로 내려가고, 초전도체 내려가면 에코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에코프로에서 자금이 빠져서 초전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가 강세를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하고 무섭다는 걸 아니까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현상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눈에도 뻔히 보이실 거예요. 2차 전지 지금 조용하죠?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AI 한 번씩 튀어나오죠? 거기에 여행 관련주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지수가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테마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매매를 지속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장중에 매매하시는 방법 말고 토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펩트론처럼 잡아놓고 매수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팔아도 좋은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지켜보시다가 2차 상승 나오면 추가 수익 만들고, 2차 상승 안 나오고 반대로 하락하면 본전 구간에서 남은 물량 익절하셔도 된다라는 게 바로 토르 기법의 묘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수는 하락했다.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상승할 때 펩트론 어떻게 될 수 있다? 거래량 터지면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39,750원이죠. 그러면 5호가만 올라가면 4만 원 라운드 피겨 걸리겠죠. 그럼 그 라운드 피겨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 붙겠죠. 수급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큰 폭으로 한 번 더 상승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수급에 매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휴원스인데, 휴원스는 제가 현정 앵커님한테 관련이 있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뭡니까?
보톡스 관련주죠. 맞아요. 우리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보다 누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왜? 피부과 가시면 누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에 주사 놔줘라고 알아서 의사가 되셔서 의사로 빙의하셔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관련주가 바로 휴온스라는 겁니다. 뭡니까? 휴온스 2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얼마였습니까? 매출이 1,407억. 그리고 영업이익 179억.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상승이 오히려 더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언제 8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토르 기법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언제 우리는 수요일 날 종가 베팅이 가능했다라는 거 노란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언제였습니까? 8월 9일 종가는 48,000원. 언제? 황금색 빗기둥이 뜬 날로부터 45,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0% 여기 써 있죠. 10% 수익 구간은 왔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뭡니까?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못 먹어도 지금 이미 7% 수익 구간에 있는데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양봉이 나왔고 오늘 지수는 양대 하락이다. 그러면 휴온스는 뭘로 엮어서 봐야 됩니까? 여행 관련주로 엮어서 봐야 되겠죠. 왜? 여행객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식품 사가죠. 여행 하겠죠. 관광 하겠죠. 뭐 합니까? 시술 받고 가겠죠. 그러면 보톡스를 판매하고 보톡스를 무언가 하는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와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마찬가지의 매출 성장 기대가 있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와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 이전에 터졌던 게 뭐였습니까? 비만 치료제 있었죠. 비만. 한국인들은 그나마 나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심하죠. 그런데 중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식자재, 모든 음식에 기름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화장품까지 왔다가 보톡스로 이어지는 이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지금 테마가 어느 쪽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에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조용한 거고 AI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테마 섹터가 과연 광복절이 끝난 이후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면 될 것이고 여행이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진 않을 겁니다. 왜?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시작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항공 스케줄이 정확히 정해지는 시점부터가 바로 여행객들이 들이닥치는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땐 빠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좀 엄청 큰 폭의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퓨처캠인데 퓨처캠은 제약바이오 테마이면서 치매와 전립선 암에 대한 뭡니까? 치료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전립선암 신약인 FC705가 미국 임상 2회 이상 통과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상에 대한 확정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10월 달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2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2회 이상도 3상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바로 퓨처캠이라는 건데 그러면 퓨처캠의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상의 확인과 동시에 2회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언제 이 종목을 진입했습니까? 8월 3일 목요일 날 진입했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진입을 할 때 진입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종목이 바로 퓨처캠입니다. 언제였습니까? 8월 7일 종가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률이 24.75%인데 24.75%? 에이, 그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났습니다. 20%. 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만들죠. 물론 장중에 24%가량의 부근의 수익을 다 만드신 형님, 누님들 계시겠지만 뭡니까?
종가 베팅하는 시간에 매수하고 종가 베팅하는 시간에 매도하는 걸 제가 형님 누님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하루에 10분만 매매해서도 충분히 큰 상승 만들 수 있다, 큰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얼마입니까 지금? 14,970원이 언제 찍은 거예요? 오늘이죠?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 평소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쉬어간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런데 쉬어갈 때 거래량만 줄여주면 충분히 이 구간은 횡보 구간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3차 상승이죠.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이 1차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수익이 2차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도약하는 수익이 3차입니다. 3차까지 상승한다면 그때부터는 한 번 더 분할 매도 하신 이후에 남은 잔량은 그냥 매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까지도 그냥 지켜보셔도 우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왜? 이미 1차는 못 먹었지만 2차와 3차 수익을 만들어서 수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형님 누님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익 P&E 무슨 관련주입니까?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주였는데 지금 상승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초전도체로 하고 있죠. 그런데도 제가 이 종목을 모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8월 8일 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했던 종목이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종목은 뭐냐? 장중에 특징주 중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모델을 제가 형님 누님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르 신호 포착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트상에 추천 역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 그런데 막둥이가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서 초전도체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잘 보세요. 언제였습니까, 형님 누님들? 초전도체로 처음 뉴스가 생긴 날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초전도 현상이 상온과 상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뭡니까?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수급이 쏠릴 것이다. 왜? 이 현상이 실체화가 된다면 2차 전지 또한 필요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인한 수급이 매수세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수익이 이렇게 나왔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수익을 만들어서 손절 안 해도 되지만 손절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더 큰 수익을 이미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더 큰 수익을 언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초전도체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때 수익을 만들었던 게 단 3일 만에 6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한번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한가와 갭을 띄운 이후에 음봉 도지를 만드는 이 수익을 굳이 또 한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비스 또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남이나 덕성,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 주자로 모비스가 상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모비스 다음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파워로직스로 수급이 전환되면서 모비스가 하락하고 파워로직스가 상승하는 그림을 초전도체에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모비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싸우기 바쁜 거예요. 우리 주식 종목의 수급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게 할 수 있을까? 뭘로? 차트상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고점 돌파시키는 움직임을 일부러도 만든다는 거예요. 기대 심리를 작용시켜서. 그런 종목이 바로 원익 P&E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원익 P&E 오늘 얼마였습니까? 16%가량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 시초가보다 낮은 상승인 거예요. 시초가에 얼마였습니까? 갭이 16% 이상 떠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결국에 오늘 시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종가를 마감했다는 건데 거래대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른 초전도체 대장주들이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으면 원익 PN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하락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현정 앵커님 우리 10,000원에 네.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의 네. 수익을 만들면 몇 %죠? 몇 원이죠?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죠? 상한가를 맞으면 30%가 올라가니까 10,000원에서 13,000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10,000원에서 상한가의 수익을 만들면 13,000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13,000원에서 하한가에 가면 우리의 손실이 얼마가 됩니까? 13,000원이면은 30%가 3,000원보다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손해네요. 13,000원에 30%니까 13, 26, 39, 3,900원 빼면 9,100원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한 주당 100원의 손해를 보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 진입 자리가 10,000원이 아닌 거예요. 왜? 갭이 16% 이상 떴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자리 어디입니까? 11,600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30%가 아니라 하한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46% 하락이겠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종목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토르 기법도 있고 메가토르 기법도 있고 장중 특징주도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리스크가 큰 시장의 테마에서 놀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익 PN을 한 번 더 가지고 나와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정말 네.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궁금해지는 건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원래 비중 관리를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토르 종목을 지금 듣다 보니까 너무 관심 있게 보여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비중 관리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중 관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던 똑같은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파랗게 빛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토르 기법은 뭡니까? 3%의 수익을 예견하고 종목에 진입을 하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은 5%의 수익을 기대하고 종목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별주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3%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 정말 상승할 거면 3%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승하지 않는 거라면 가짜 상승이라면 3%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해요.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락할 거라면 3% 이상 하락하면서 4%에서 6% 이상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실된 하락이 아니라면 3% 이상 하락시키지를 못해요. 얼만큼의 시간 동안 단기적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의 3% 이상 하락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개미털기, 휩소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락시킨 거기 때문에 그 이상 하락시키면 투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투매가 나오는 물량을 누가 받아내야 됩니까? 세력이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주가를 올리는 사람 누굽니까? 세력이겠죠. 그러면 이 세력은 주가를 일정 구간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야겠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선 투매가 나오지 않는 구간까지만 하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르 기법은 3%에서 3% 수익 구간에서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바로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3%에서 50%의 비중을 매도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이너스 6% 하락하면 우리의 계좌는 마이너스 3%의 종목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3%에서 남은 물량을 매도한다면 우리는 해당 종목에서 0원인 겁니다. 수익금이.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왜? 3% 올라갔을 때 이미 수익 실현한 거를 반납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놓지 않으면 어떤 종목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까지 수익 구간이 왔어요. 매도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태로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면 우리 손실은 온전히 마이너스 3%죠. 그러면 거기서 손절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하시니까 마이너스 30% 그 이상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 계좌를
지켜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원초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골라놔도 3%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절을 하는 거예요. 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처음 상승을 할 때 천천히 올라가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으면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그 빠르게 속도가 붙는 거를 지켜보기 이전에 차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 엔진이 과열되고 고장나서 멈출 수도 있으니까 멈추기 전에 일단 한번 덜어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를 줄여내실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부터 오색선에 대한 설명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핑크색은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 파란색은 저항선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고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구간이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황금색 수평선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두 다 지지선의 역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핑크색 지지선은 지지선에 충실하고 파란색 저항선은 저항선에 충실하다. 그런데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선 중에 형광색 메가토르 선은 핑크색과 마찬가지로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해도 좋은 자리 반대로 이미 종목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이 올라간다면 언제든 매도해도 좋은 자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오늘은 글귀로 짧게 가겠습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 뭐였습니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기준봉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걸 바로 기준봉이라고 하죠. 그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에 진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은 언제? 하루에 10분인데 언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를 장중 동시효과 종가 베팅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중 동시효과는 무엇이냐? 10분간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호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3시 20분의 주가보다 3시 30분의 주가가 높다면 여러분들은 매수가 안 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정가 주문을 사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주문 유형을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모르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분 동안 종목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또한 하루에 10분 어떻게든 시간 만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퇴근하시는 길이실 수도 있고 퇴근하셔서 집에서 TV를 보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방송 50분 동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50분 동안 방송을 보는 게 형님, 누님들 제 방송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장중에도 방송 보시겠죠. 그런데 막둥이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 궁금해서라도 이 10분 동안 매매하시는 방법 한 번쯤은 해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안겨드리니까 형님, 누님들이 지속적으로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서도 제 방송, 생방송 봐주시고 노란톡방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선물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5가지 선과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의 빗기둥을 말씀을 드렸죠. 그 빗기둥들을 차트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부록이에요. 바로 수식인데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수식이라고 채팅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TV 화면을 모니터 화면을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이 수식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채팅을 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인성 전문가님의 차트 보는 방법을 수식으로 나도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작게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을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면 작은 링크 뜹니다. 해당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3글자 보내주시면요. 또 저희가 같은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10분 동안 종가 베팅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쏠쏠한 또 방법들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 타임 특가 종목도 짚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지금부터 타임 특가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임 특가 종목은 뭐예요? 오늘 포착된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 FNF 홀딩스인데 홀딩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수익을 만들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홀딩스 회사가 귀속시키고 그것으로 매출을 만들죠. 의류테마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가 바로 홀딩스라는 거예요. 자회사 중에 FNF는 디스커버리, MLB 외 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디스커버리랑 MLB를 모르시는 형님, 누님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FNF 홀딩스 조금 더 관심이 가시겠죠. 중국의 리오프닝 매출액 상장 기대 예상이 있고요. 자회사 빅토리 콘텐츠 17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빅토리 콘텐츠가 17일에 상장을 할 때 빅토리 콘텐츠의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FNF 홀딩스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발리의 새생일, 쩐의 전쟁, 대물 등의 대표작을 가진 드라마 전문 제작사인데 발리에서 생긴 일 모르시는 형님, 누님들 안 계시죠? 쩐의 전쟁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죠? 조인성 씨 나와서 참 입에 기억나시죠? 쩐의 전쟁 누구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현정이 옛날 기억. 사람 옛날 사람. 우리 전문가님 옛날 박신양 씨 사람. 기억 안 나세요? 네? 다 알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대표작들이 있는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그 다음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콘텐츠 산업에 좀 더 확실하게 뛰어들겠다라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콘텐츠가 상장하는 날 상장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의 종가가 중요한 겁니다. 종가가 과연 양봉으로 끝날 수 있는지에 주목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 의료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신성통상, 영업무역홀딩스, 한세실업, JS 코퍼레이션 등이 있는데 왜 의료 관련된 관련주들을 봐야 하느냐? 해당 지주사가 의류테마 지주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기 전에 관련주들 먼저 보고 갈 겁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오히려 코로나 때 주가가 더 높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신성통상은 지금 더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종목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영업무역처럼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외부로 뭐라 그래야 되죠? 외출이 많은 상황이 되면 의류 사업은 더 호황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거래대금도 붙었으니까 이 가격 구간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주춤하면서 횡보하고 다음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영업무역이었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만들었어요. 바닥을 만들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트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구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아몰랑 외출할 거니까, 그러면 한세실업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아직 크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갱신 나오고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어디까지? 토르 자리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토르 자리를 넘어서 그 위에 저항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29,500원까지도
수급의 힘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기업이 한세실업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가가 언제 제일 높았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이전이 제일 높았죠. 거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13,200원까지 내려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업 합병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하락 추세를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았었던 거예요. 왜? 코로나 때 의류가 안 팔리니까 올라갈 수가 없었던 종목이겠죠. 그런데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선을 너무 삐딱하게 그렸으니까 다시 한 번 선을 만들어주면서 여기가 1차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 구간까지를 우리는 박스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가 핑크색 지지선만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뭐가 좀 애매합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와 줬을 때 그 핑크색 지지선의 아래에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올려준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떴습니까? 깡! 토르 망치가 뜨면 황금색 빗기둥이 뜨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종가 베팅을 하면 되죠. 그럼 종가 베팅 했을 때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27,6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심각하게 눌리고 있는 와중에 바닥을 만들고 기법이 떴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는 상승 추세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기준봉이 보였고 기준봉 그 다음 봉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거짓 음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날인 오늘 기법의 빗기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이 거짓 음봉을 우리는 가짜라는 걸 알고 진입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지금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FNF 홀딩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전고점이 27,600원이니까 네. 거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빗기둥이 떴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걸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까요? 첫 번째, 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지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한정을 둘 수가 없는 이유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건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본전까지 내려오면 이탈이니까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 놓으시면 된다는 거고 기본적인 원칙 뭐였습니까? 3%에서 1차 분할 매도를 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노란톡방에 있는 형님 누님들 보니까 보통 10%나 1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분할 매도를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내가 진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퍼센테이지가 25%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남은 상승분을 끝까지 발라 먹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입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3% 왔을 때 원칙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이미 여기에서 절반이 날아가죠. 근데 아깝잖아요. 안 팔았으면 10%,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원칙대로 3%에서 1차 매도를 하고 10%나 15%에서 1차 매도를 해서 이미 지갑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은 올라가는 기간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이 지켜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계좌에는 빨간불인데 이 빨간불 꺼지기 전까지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는 건데 뭐하러 팝니까? 그렇죠? 그런데 27,600원이 끝이 아니죠. 뭡니까 이 종목. 한참 더 위에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27,600원을 잡아드렸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7,600원까지밖에 상승을 못해가 아니라 27,600원 오시면 거기에 25%마저도 한 번 더 분할 매도해서 12.5% 물량만 가지고 남은 물량 또 재밌게 한번 요리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얼마 안 되더라도 100만 원 가지고 진입을 하셨어도 얼마 안 되죠. 100만 원 가지고 진입했으면 12.5%면 12만 5천 원의 물량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 7주 정도 되겠죠. 6주, 7주. 그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빨간불의 수익률이 70%, 100%가 넘어가 있으면 그 종목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네네. 지금 FNF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금 타임특가 종목을 한 종목만 가져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두 번째 종목도 혹시 그 중국 수혜 관련이 또 있나요? 수혜 관련주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고 네. 그 전에 망치 한 번만 더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과연 토르 기법을 차트에 표현하는 수식은 형님 누님들께 드렸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을 3,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우리가 굴려봐야 되느냐? 아니죠.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종가 때 포착되어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시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조건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 검색식을 HTS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종목들이 알아서 나와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눌러봤을 때 차트에 빗기둥이 있으면 그 종목은 종가 베팅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형님 누님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 또는 검색이라고 채팅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오고 있는 화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현정 네. 앵커님 짧게 한번 설명만 한번 더 해주세요. 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QR 찍고 8784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수식과 검색기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타임 특가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야, 이거 뭐 제가 만들어 온 대본 보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 두 번째 토르 종목은 뭡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무겁습니다.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패션, 화장품 테마에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해외 명품 수입 판매와 모모 등이 있는지는 다 설명 못 드려요. 너무 많아서. 자체 패션 브랜드인 보브, 지컷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고 중국 시장에서 흥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기업이고 6년 만에 풀리는 차이나머니가 호텔과 면세, 카지노, 화장품 등에 쏠릴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압니다.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아까 전에 테마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비만에서 화장품에서 그다음 또 뭐였습니까? 보톡스까지. 모두가 다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 미용 관련. 그렇죠? 미용 관련된 걸 중국 사람들이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기대가 안 되겠냐는 거죠. 기대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관련주, 한국 화장품.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되는지도 아실 거고 한국 콜마, 이치안불, 마녀공장, 아모레 퍼시픽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만 짧게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한가 한 방, 두 방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도 양봉으로 끝났는데 거래대금은 점점 더 많이 붙었죠. 그러면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눌려서 재차 반등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국 화장품 거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면 한국 화장품이 주가를 견인할 수도 있는 상황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자. 왜? 우리 아직 갈 자리 많아. 13,100원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1,880원이죠. 상한가 가면 도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낼 거라면 내일도 가겠죠. 수요일도. 하지만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면 횡보하면서 시장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숨 쉴 틈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자,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점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주가의 상승 어떻습니까? 한국 화장품만큼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오늘 음봉의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 콜마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한국 화장품이 내려가고 한국 콜마 같이 키 맞추기가 필요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치안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는 과거 시점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안 볼게요. 안 보고 현재 주가 위치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오면 뭡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죠? 위축되면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저항선을 돌파했고
거래 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뭡니까?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치한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갈 때는 이치한불이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상한가를 가고 갭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화장품 관련주들을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과거 시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 이치한불과 똑같죠? 똑같은데 거기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우리 뭐 합니까? 종가 베팅하죠? 종가 베팅하면 기대 수익을 어디까지 보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첫 번째는 여기까지도 보는 100%네요. 현재가 기준으로. 그죠? 100%까지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까지 올라가기 위한 관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선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저항선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선 지지선을 하나를 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선의 구간이 오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 퍼센트? 30% 이상의 자리에서 한번 격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일부러 지지선 아래에서 종가 끝내고 갭 띄워가지고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를 반영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윗꼬리는 닿았는데 종가가 아래에 있다? 이놈 봐라. 시간 외에 올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시간 외에 올릴 때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늘 윗꼬리를 다는 양봉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줄었어? 너 그러면 이거 오늘 윗꼬리 만들면 내일 점으로 그 위에 있는 저항선 20% 이상 올려서 또 넘길 수도 있겠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간외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대봉 LS도 우리 종가 베팅 하자마자 상한가 먹었잖아요. 시간외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진입하면 시간외 또한 예측 범위 안에 놓고 종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제가 형님 누님들께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는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 SCI 평가 정보는 뭡니까?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기업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됐어야 되는데 가능하게 만든 기업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주요 서비스는 안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왜? 형님, 누님들이 저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많이 잘 아시니까 매각 진행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달 말까지 입찰을 받아서 숏리스트 추리고 작업 돌입해서 인수 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랑 합병할지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누군가가 사가면 그 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합병할 때 인수하는 기업이 뭘 보고 합병을 합니까? 이 회사를 내가 인수했을 때 지금 우리 자회사와의 자회사와 모회사의 시너지가 얼마큼 될지를 판단하고 인수합병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합병으로 인한 이슈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수다. 무조건 매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른 거 관련주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왜 안 가져왔느냐? 필요가 없어요. 합병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기법까지 떴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종목은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는 거 토르 신호가 포착돼서 종가 베팅한 종목들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설명드려야 될 것이고 장중 특징주가 나오고 주도주가 나오면 그 주도주들의 상승 예를 들면 뭡니까? 화장품 테마나 뭡니까? 초전도체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형님, 누님들께 설명드려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란톡방 들으셔서 물어보면은 한 종목, 두 종목에 100% 진입해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그 포트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식과 검색기는 드렸죠. 마지막 우리 자료집은 이쁜 현정 앵커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받아보세요. 네, 인성 전문가님의 10년 주식 노하우가 담긴 자료집 그리고 수식과 검색기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QR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쉬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휴장 지나고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